그럼 이번 주 수업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시차에서는 돌봄 노동가 이주의 여성화를 다루었는데 중국 동포를 주인공으로 내세운 영화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영화는 미싱 사라진 여자에 대한 영화였고요. 그래서 중국 동포 한매라는 여성이 가사노동자 또는 육아도우미로 일하는 것을 보여준 영화로 소개해 드렸습니다. 두 번째 영화는 2022년도에 유명한 영화인 헤어질 결심이죠. 저는 박찬욱 감독님께 아주 감사를 드리고 싶은 사람인데요. 한국 영화 최초로 중국 동포를 보통 그동안 청년 경찰이라든지 황해라든지 여러 영화가 그냥 범죄자식으로 묘사했는데 박찬욱 감독님은 그렇지 않고 이 중국 동포 설애를 굉장히 주체적이고 강인하고 아주 매력적인 여성으로 그려주었다는 점입니다. 물론 배우인 탕웨이 씨가 너무 매력적으로 연기를 잘해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전반적인 그 스토리가 우리가 이해하기가 굉장히 좋고 중국 동포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그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화로 시작해서 돌봄 노동의 어떤 개념이라든지 또는 돌봄 노동자란 어떤 직업의 역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살펴봤죠. 이주의 여성화가 무엇인지 또 이주의 여성화를 야기하는 대표적인 직업이 무엇인지 이런 것도 우리는 다 살펴봤습니다. 이주의 여성화를 야기하는 주요한 요인은 유입국 여성들의 이제 취업이 증가하는 것에 따른 돌봄의 소진, 즉 돌봄을 누군가가 해야 되는 것에 대한 수요가 증가됐다라는 것도 말씀드렸고요. 근데 이것과 관련돼서는 뒷부분에서 혹실드 교수님이 이거는 유입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연된 혁명, 왜 남자들이 여자만큼 가사노동을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느냐라는 지연된 혁명, 즉 세컨드 시프트 하고 연결이 되도록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1차시 수업의 우리 끝부분에 가서 이주의 여성화가 이주 여성에게 또는 유입국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이 뭔지 우리 수업을 들으면서 계속 생각해 보자라고 질문을 드렸고 이에 대한 대답은 5차시에서 다루기도 했습니다. 아시아 지역 내 돌봄 노동 이주도 다루었는데요. 아시아의 대표적으로 노동 유입국인 싱가포르, 대만, 일본, 한국 이 4개국을 비교했지요. 조금 더 깊게는 가장 대표적으로 돌봄 노동자를 많이 고용하고 있는 싱가포르의 예와 가장 소극적으로 고용하고 있는 일본의 예를 비교하면서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일본은 싱가포르와는 아주 대조적으로 최근까지도 외국인 돌봄 노동자에 대한 공식적인 유입 정책이 없다가 외국인 가사 노동자에 대한 정책은 2014년부터 개호사라든지 간호조무사, 간호사와 관련된 정책은 2008년부터 또는 2015년부터 기존의 기능 실습 제도에 개호 직종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유입하기 시작했다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일본이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처한 중요한 이유는 정부가 여성 노동에 대한 관점이 달랐기 때문이라고도 설명드렸습니다. 3차 시에서는 한국의 가사노동시장 변화와 중국 동포를 다루었는데요. 우리나라도 1970년대까지는 가사노동자가 굉장히 많았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싱가포르가 1960년대에도 가사노동자가 많았는데 그것이 그냥 쭉 이어졌다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국도 1970년대까지는 내국인이지만
우리 농촌에서 가사 노동자로 일할 수 있는 인력이 많았기 때문에 재택 가사 근로자가 많았다. 그런데 80년대부터는 상황이 굉장히 바뀌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6, 70년대 산업화 정책으로 일자리가 많이 생겼기 때문이고요. 특히 한국의 그 교육이 굉장히 높아져서 14, 19세 사이의 여성이 가사근로자로 일하지 않고 교육을 받거나 또는 교육을 다 받은 다음에 더 좋은 직장을 갖는다거나 이런 큰 사회적인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80년대부터는 재택 가사 근로자 고용이 매우 줄었고 대신 시간제로 출퇴근하는 파출부 고용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도 살펴보았습니다. 80년대 말부터 중국 동포들이 국내로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90년대부터 이제 이들 중국 동포 여성들이 국내 가사 노동자 시장에 이제 들어오셨죠. 그래서 지금 현재 재택 가사 근로자, 그러니까 입주해가지고 집에서 24시간으로 이제 가사 근로자 해주시는 분들은 거의 다 중국 동포시고요. 내국인 여성들은 파출부로 시간제로 일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간 국내에서 저임금으로 외국인 가사 도우미 논쟁이 이제 여러 번 있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2012년, 그리고 작년인 2022년에 있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배경과 그것에 대한 이제 그 결론도 말씀드렸지요. 결국 최근에 가사노무미 논쟁까지 고용노동부가 이제 잘 정리를 했는데 외국인 가사 도우미를 데려오자라는 것에 대해선 결론은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거죠. 그 이유는 현재 우리나라에 가사라든지 돌봄의 잠재 인력 자체가 부족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우가 나빠서 인력 수급이 잘 안 되는 것이니까 외국 인력을 데려오기에 앞서서 그 처우를 잘 해서 내국인과 체류 외국인 유휴 인력이 먼저 일터로 나오게 해야 한다라고 해서 이 논쟁은 잘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6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가사 근로자법의 배경, 그리고 목적, 대상들도 살펴보았습니다. 2008년부터 시행된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를 살펴보았지요. 그리고 요양보호사란 직업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 제도가 우리나라 간병인 시장을 양극화시켜서 내국인 간병인은 주로 요양원에서 일하거나 큰 병원에서 일하고 중국 동포는 요양병원에서 요양보호사가 아닌 간병인으로 일하게끔 만들었다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한편 외국인 가사노동자를 데리고 오자라는 유입 논란은 뜨거웠던 것에 비해서 외국인 간병인을 데리고 오자라는 논란은 아직 그렇게 뜨겁지 않았다라는 점도 말씀드렸지요. 그런데 58년 개띠가 75세에 도달하는 2033년을 우리가 미리 대비해서 미리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점도 생각해 봤습니다. 5차 시에서는 돌봄 노동 이주와 관련한 그 설명들로 혹실드 교수님의 그 더 세컨드 쉬프트라는 그 용어를 소개해 드렸고요. 파레나스의 그 필리핀 가사 노동자 연구를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렸지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번 주 수업을 시작할 때 말씀드린 영화 2편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주인공이 중국 동포 그 여성인데 한 분은 가사 노동자로 한 분은 요양보호사로 일한 것. 그러니까 우리 수업하고 연결시켜서 수업을 정리했습니다. 이번 주 수업을 통해 중국 동포와 돌봄 노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